KF-21 전투기 UAE 30조 계약. UAE 대통령에 이어 협상단 입국. 러시아 파견된 북한군 전방 배치.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이 개발 중인 국산 전투기 KF-21 보람의 개발에 속도가 붙고 있다. KF-21이 지난해 10월 21일 초도 비행에 성공한 후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각종 성능 시험에 들어갔고 현재 무장 투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3월 28일 KF-21 전투기가 미티어 미사일 분리 시험에 이어 지난 4월 4일 시제 2호기가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2000 시험탄의 무장 분리 시험에 연속해 성공했다. 물론 KF-21의 양산 배치는 2026년이었다. 통상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 개발 완료 시기가 늦춰지는 것이 보통인데 방위사업청은 목표 연도인 2026년에 예정대로 강릉 제18 전투비행단의 초도 배치를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상당히 이례적이다. 과연 방사청이 KF-21의 개발에 속도를 내는 까닭은 무엇일까? 지난 3월 17일 KAI는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가진 2023년 CEO 주관 언론 간담회에서 KF-21 블록 3의 개발 방향을 소개했다. KF-21 개발은 블록 1, 블록 2, 블록 3 등 3단계로 나눠진다. 현재 개발 중인 블록 1은 노후화한 F5 기종을 대체하는 용도다. 블록 2단계에서는 공대지 미사일, 다시 말해 지상 공격의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사실상 우리 공군의 수요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는 개발이다. 문제는 스텔스 성능을 넣어 사실상 5세대 전투기급으로 개발하는 블록 3 개발 단계다. KAI는 블록 3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 수출 시장에 내놓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이다. KAI가 공군용 내수뿐 아니라 수출용으로 개발하려는 배경엔 해외 경쟁 기종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들어 개발 속도를 내고 있는 튀르키예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TFX, 일명 MMU가 급속하게 경쟁자로 부상했다. 튀르키예는 TFX 시제기의 센서 내장화 등 5세대 전투기를 염두에 둔 요소들을 구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TFX는 KF-21이 양산되는 시점과 비슷하게 개발이 완료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튀르키예의 TFX 외에도 또 경쟁 기종이 있다. 중국이 개발 중인 FC-31 전투기다. 최근 공개된 영상은 KF-21 보라매와 유사하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FC-31을 정밀하게 다듬는 과정에서 F-22, KF-21을 상당 부분 참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2030년대 들어서면 해외 전투기 시장에서 튀르키예의 TFX, 중국의 FC-31, 그리고 KF-21 블록 3 등 3개 기종이 본격적으로 경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따라서 TFX, FC-31 등과 수출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선 KF-21 2호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진화해야만 하고 이것이 바로 KF-21 블록 3인 것이다. 그런데 KAI가 현재 개발하고 있는 KF-21 2블록 1인데 블록 1을 뛰어넘어 블록 3 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사실 블록 3는 오래전부터 스텔스 성능을 염두에 두고 진화하는 과정이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공개된 적이 있다. 2013년 이후 KF-21 외 스텔스 성능 추가는 그간 학술 세미나나 논문을 통해 꾸준히 언급됐었다. 물론 방사청이 5세대 전투기로의 진화를 공론화하거나 스텔스 성능 추가를 공식적으로 확인해주지는 않았다. 당시만 해도 KF-21 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여러 가지 개발 과정에서의 변수를 상정하면서 처음부터 스텔스기라는 원대한 꿈을 발표할 수는 없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3년 전투기를 개발할 때 처음부터 5세대 전투기를 개발한다면 국내외의 상당한 견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전자장비의 개발도 미흡한 상황에서 스텔스 성능을 갖춘 5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겠다고 한다면 허황된 소리라는 반대 여론도 있을 수 있었다.
따라서 개발자인 KAI는 이러한 장기 계획을 숨기고 있다가 분위기가 무르익은 지난 3월 17일 산업부 기자간담회에서 전격 발표한 것이다. 그렇다면 KF-21 블록 3의 핵심 성능은 무엇인가? 그것은 스텔스 성능이고 스텔스 성능을 위해 내부 무장창 설치가 선결과제다. 2015에서 2016년 발표한 방위사업청 자료를 보면 KF-21의 그래픽에서 내부 무장창이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KF-21 블록 3 스텔스기의 그 다음 특징은 돌출 센서에 내장하다. 돌출된 레이더와 관련된 블레이드 안테나를 모두 내장화해야 한다. 그래야만 스텔스 성능을 얻는데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블록 3에는 6세대 전투기의 특징인 유무인 복합 운용 성능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무인 복합 운용에서 KF-21은 UCAV, 언맨드 컨뱃 에리얼 비이클라는 무인 전투기를 통제한다. 따라서 KF-21 블록 3는 스텔스 성능을 포함하면서 유무인 복합 운용 성능도 갖추기 때문에 5세대 전투기를 뛰어넘어 6세대 전투기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것이다. 당초 방위사업청은 KF-21 블록 1을 2026년부터 생산해 노후 전투기의 대명사인 F5를 운용하는 2개 비행단에 40대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었다. 그런데 방위사업청은 KF-21 실전 배치를 2026년이 아니라 2025년에 초도 항공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개발 기간을 최소 1년 정도는 앞당겨 보겠다는 의지가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KF-21 블록 1 개발이 끝날 무렵이면 KF-21 블록 2에선 현재 개발 중인 한국형 공대지 미사일 장착 시험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고 2030년경 KF-21 블록 3로 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난 3월 KAI의 기자간담회에서 발표된 것처럼 KF-21 블록 3는 수출을 염두에 둔 모델이다. 물론 FA-50 경전투기에 비해 KF-21은 완성된 기체가 아니어서 언론 홍보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그런데 KF-21 블록 3를 수출하게 된다면 수출 대상국은 친서방 이슬람 국가들이다. 이들 국가들은 미국의 F-35 구매 의사를 타진했으나 모두 거절당한 이력을 갖고 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임기 말인 2020년 F-35 전투기 50대를 판매하기로 UAE와 합의했다. UAE가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공식 수교하는 등 관계를 정상화한 데 따른 반대급부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런데 UAE는 2021년 12월 F-35 전투기 등 230억 달러, 약 30조 원 상당의 미국산 첨단 무기를 구매하는 협상을 중단했다. 미국이 F-35 전투기 판매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각종 조항들이 UAE의 주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였다. 미국 정보기관이 2020년 무렵 중국 해운 기업이 아부다비 인근 항구에서 군사시설을 건설 중이란 정보를 입수하고 UAE 측의 건설 공사 중단을 요구해왔었다. 게다가 미국의 입장에선 아무리 UAE와의 관계가 좋다고 하더라도 세계 최장 스텔스 전투기인 F-35를 이스라엘의 반대를 무릅쓰고 회교 국가인 UAE에 팔 수는 없었을 것이다. UAE 판매 루트가 열리면 이웃나라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에도 판매를 거절할 명분이 사라지게 되고 F-35가 이슬람 국가인 중동의 도미노처럼 흘러들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서방 진영 국가와의 무기체계 이전, 암즈 트랜스퍼, 거래를 할 때 러시아와 중국 등 공산권 국가와의 연계 가능성에 민감하다. 특히나 전투기 시장에선 더 엄격하다. 대표적 사례가 이집트와 튀르키예다. 이집트는 미국의 F-35A 금수 조치에 삐져 러시아를 찾아갔다. 그렇지만 러시아의 스텔스 전투기 Su-57 PEQ-FA는 양산체제에 들어가지 못했고 러시아는 대신 옛 주력기인 수호의 Su-27을 업그레이드한 Su-35를 권했다. Su-35는 5세대 스텔스기인 F-35와 비교할 때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되며 상대적으로 성능이 떨어지는 기종이다.
이집트는 2019년 3월 러시아와 Su-35 20여 대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이 소식을 접한 미국은 발끈했다. 미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이집트의 F-16 전투기, 공격용 헬리콥터, 다른 군 장비 판매 등을 포함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군사 및 경제적 지원을 제공해왔다. 2019년 11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해당 거래가 러시아산 무기 구매를 제한하는 미국의 법에 따라 제재를 받을 위험이 있다며 이집트 국방장관에게 러시아와 맺은 Su-35 전투기 구매 계약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러시아 전투기를 사면 미국의 적대 세력에 대한 제재를 통한 대응법 CAATSA에 근거한 미국의 제재를 받는다. 이집트는 러시아로부터 Su-35를 도입하려던 계약을 취소하고 미국 F-15를 구매를 고려하겠다고 바짝 엎드렸다. 미국은 고성능 전투기를 팔 수 없는 국가나 보잉이나 록히드 마틴의 항공기 딜리버리에 문제가 생기면 꽝 대신 닭으로 영국, 프랑스 등 오반국의 항공기를 대신 소개한다. 결국 이집트가 과거 미라주 2000을 운용한 경험을 살려 2021년 5월 라팔 30대를 프랑스 다소에서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이집트와의 30대 판매 계약금 중 85%는 미국의 주선으로 프랑스 정부가 장기로 대출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집트의 경우에는 F-16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지만 이들이 암남 대신 구형 AIM-7을 탑재하는 등 시계외, BVR, 교전 능력이 떨어지는 등 문제가 많고 2020년에서 2030년대에 대체 전투기를 도입해야 한다. 따라서 KF-21 이 블록 3 프로그램으로 5세대 전투기로 진화하면 이집트의 F-16 대체 사업이라는 대규모 수출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이집트는 KF-21에 통합되는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을 도입하고 있다는 점도 KF-21의 이집트 판매에 유리한 조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집트를 다른 것과 유사하게 러시아제 S-400 지대공 미사일을 구입한 튀르키예에게도 제재의 칼을 빼들었다. F-16 전투기와 노후한 F-4와 F-5 기종을 운용하는 튀르키예는 미국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S-400 체계의 인수를 강행했다. 결국 2019년 7월 미국은 경고했던 대로 F-35 스텔스 전투기 국제개발 프로그램 회원국에서 튀르키예를 쫓아내버렸다. 인도네시아도 러시아 전투기를 구입하려다 미국에게 혼쭐이 날 뻔했다. 인도네시아는 2020년 3월 11억 달러 규모의 러시아 전투기 수호의 Su-35 11대 구입 결정을 번복했다. 미국은 지난해 2월 인도네시아가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 42대를 구매하도록 주선한 데 이어 같은 달 미국 재무부도 F-15 전투기 36대의 인도네시아 판매를 승인했다. 미국은 인도네시아 공군의 수요에 맞춰 F-15EX 전투기를 개조해 F-15IDN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다. 현재도 그렇지만 이후에도 미국을 중심으로 JSF 조인트 스트라이크 파이터 계획에 참여한 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들이 F-35를 독점적으로 공유하는 분위기는 변하지 않을 전망이다. 그렇다면 F-35급 스텔스 전투기를 원하는 나라들은 어떡할 5세대급 전투기를 확보할 것인가? 결론적으로 튀르키예의 TFX, 중국의 FC-31, 한국의 KF-21 3개국 기종이 엎치락뒤치락 경쟁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FC-31은 권위주의 체제의 공산권 국가, 튀르키예의 TFX는 이슬람권, 그리고 KF-21은 친서방국 중심의 국가들에 보급될 전망이다. 미국이 F-35 전투기를 도입하려는 국가들을 F-15와 같은 미국제 4.5세대 전투기나 프랑스의 라팔로 임시방편으로 달래고는 있으나 이들 국가들의 F-35와 같은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공급하겠다는 보장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미국은 5세대급에 육박하는 KF-21 블록 3위 개발에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의 FA-50 경전투기가 폴란드 등 동유럽과 동남아에 판매하는 것을 승인하는 것처럼
F-35의 대체품으로 F-35보다는 저성능이지만 가성비가 높은 KF-21 블록 3를 이들 국가들의 보급형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